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꼽아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제각각 많은 것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누군가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 콘텐츠를 떠올릴 것이고, 누군가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스포츠 실력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며, 또 누군가는 한국의 뛰어난 예법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속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 한국. 이런 와중 우리나라의 이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며 또 한 번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바로 활입니다. 신궁의 나라라고도 불리며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요소로 늘 손꼽히는 활. 그런데 역시나 이를 시샘한 일본과 중국이 한국 활은 볼품없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다니다가 되려 큰 코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우리나라 활에 대한 역사는 아주 오랜 시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선사시대부터 활은 가장 중요한 원거리 무기로 활용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고대 역사부터 활은 꾸준히 등장하고 있죠. 특히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를 보면 달리는 말 위에서 활을 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하는 등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활을 한시도 몸에서 떼지 않고 늘 지니고 다녔습니다. 구연하 고구려, 백제 등 북방계 기마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고대 국가들은 말을 탄 채로 달리며 활로 전쟁이나 사냥을 하는 것이 일상 그 자체였고, 활을 잘 쏘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있죠. 또한 가만히 자리에 서서 활을 쏘는 게 아니라 심하게 흔들리는 말을 타고 그 위에서 활을 쏘는 것이니 난이도가 얼마나 높았을지는 가늠도 되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연하 고구려, 백제 등은 당시 역사에 기록될 만큼 활을 매우 잘 쏘는 것으로 주변 국가의 이름을 떨칠 정도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활과 관련된 이야기가 매우 많죠.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그 이름부터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도 활을 매우 잘 쏘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조선의 정조임금 역시 명사수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정조가 활을 쏜 기록에서 50발 중 명중된 활이 41발, 45발, 46발 등 계속 늘어나다가 한동안 49발에 머뭅니다. 이는 정조임금이 스스로 겸손하기 위해 한 발은 일부러 명중을 시키지 않을 정도로 활을 자유자재로 다뤘다는 일화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에는 활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활 쏘는 능력을 키워야 했고, 조선을 지배했던 성리학에서도 공자가 사대부에게 권장한 6가지 기술 중 하나로 활쏘기가 속하며 당시 지성인의 교양 과목 정도의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활쏘기는 집중력과 지구력 등 절제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측면이 우리나라의 민족성과 잘 부합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활쏘기는 일부 지배계층의 무술이 아닌 신분의 높낮이나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모두가 배우는 무술로 자리 잡아 구한말의 사진이나 영상 기록을 보면 활터에서 시위를 당기는 어르신과 아낙네들이 심심찮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활쏘기가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는 무술이었던 만큼 한국 활의 우수성 역시 매우 뛰어났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변에 위치한 두 나라,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것들을 많이 탐내는 탓에 이 활쏘기와 활 제조 기술도 그들에게는 시샘과 질투, 그리고 거짓날조를 해서까지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대상이 되었죠. 이런 시샘과 질투가 크게 폭발한 것이 바로 한 외국 유튜버의 활 리뷰 영상에서였습니다. 활을 전문으로 리뷰하는 유튜브 채널인 아민 허머의 영상인데요. 중국과 일본은 각각 자신들의 활이 한국의 활보다 더욱 우수하다는 헛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활쏘기 실력으로는 우리나라를 이길 수 없으니 다른 것으로나마 우리나라가 가진 활의 위상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였죠. 일본은 자신들의 화공이 한국 활보다 더욱 크고 아름답다는 억지 주장을 퍼뜨렸고, 중국 역시 한국의 활은 중국 활의 아류에 불과하다는 낭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네티즌들은 활을 전문으로 리뷰하며 명성이 높은 아민 허머 유튜버에게 한국 전통 활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 탓에 이 유튜버는 한국 활을 리뷰하는 영상에서 처음엔 중국이나 일본 활에 비해 뛰어난 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활을 개봉하고 쏘아보고 난 뒤 그의 의견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활을 개봉하고 시위를 걸어본 그는 활의 각종 부분을 극찬하며 이렇게 곱게 뻗은 활은 정말 뛰어난 것이라고 의견을 남기는데요. 균형이 매우 잘 잡혀 있으며 거칠어 보일지는 모르나 아주 질이 좋고 아름답다고 평가했죠. 손에 잡는 순간부터 화살을 쏘는 순간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뛰어나다는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 역시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특히 해외 영어권 사이트에 한국의 전통활 제조법 영상까지 올라오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국 전통활에 대한 소개를 하며
서울시 무형문화재 궁장 기능 보유자인 권무성님의 전통 방식 활 제작에 대한 영상이 올라오자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이 영상을 보고 감탄을 쏟아냈는데요. 한국 활이 정말 마음에 들고 멋져서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첫 단계부터 우선 나무를 휘어둔 채로 1년 동안 놔둘 것이라니 얼마나 공을 들이고 전문적인 제작 방법인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 한국의 전통 활의 위력은 어마어마하다. 천연 재료로 만든 활이 온갖 계량을 거친 기계식 활인 컴파운드 보호와 경쟁할 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활을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기술과 공학 계산이 필요하다니 정말 끝내준다. 간단한 개인용 활임에도 이렇게 뛰어난 활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대를 거쳐왔는지 궁금하고 놀라울 뿐이다 등 감탄과 극찬 일색이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활쏘기 기술과 활을 제작하는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단 한 번도 1등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는 스포츠 종목 양궁입니다. 전 세계 선수들이 은메달을 놓고 싸우는 종목, 그리고 오죽하면 한국을 제일 늦게 만나는 팀이 은메달이라는 뼈있는 농담까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는 양궁에서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궁이 올림픽 종목으로 편입된 1972년 이래 우리나라는 27개의 금메달을 포함하여 총 43개의 메달을 땄는데요. 이는 금, 은, 동 모두 합쳐 총 16개의 메달을 차지하고 있는 2위 미국의 2.5배 이상의 성과입니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총 9번의 올림픽에서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는 여자 단체 종목의 기록은 그야말로 불화성의 기록이죠. 이렇게 대한민국 양궁 여자 단체팀이 9번이나 연속 금메달을 따내는 동안 3회 이상 연속으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나라의 양궁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몇몇 선수들의 활약이 아닌 우리나라의 모든 양궁 선수들이 모두 다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양궁에는 여러 나라가 출전하지만 결승전은 대부분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경기로 이루어지고 심지어 개인전에서는 한국 선수들끼리 맞붙어 메달을 나눠 가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표적 정중앙에 설치된 카메라를 화살로 망가뜨리는 경우가 흔하며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안산 선수가 경기 중 이미 꽂혀있던 화살을 또 맞추는 엄청난 기량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양궁 종목에 출전한 8개국의 10명의 감독이 모두 한국인이었을 정도로 한국은 그야말로 활의 나라, 활쏘기의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이 그 어떤 낭설과 억지 주장으로 흠집을 내고 활과 활쏘기에서 자신들이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해도 소용없을 정도죠. 아무리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근거 없는 이야기로 깎아내리려 해도 굳건하게 독보적인 위상을 지키고 있는 한국의 활쏘기 능력과 활 제조 기술.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와 지원으로 한국의 활이 전 세계에서 더욱 드높은 위상을 꾸준히 유지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